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거의 300만 원을 찍어 가다가 10만 원대까지 거의 절반이죠. 50% 가까이를 급락을 한 다음에 오늘 드디어 반등다운 반등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CPI가 나왔습니다. CPI가 무엇이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란이랑 전쟁하면서 유가가 뛰었잖아요. 유가가 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좋은데,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PI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이자율을 올려야 될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뭐든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주식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너네 안 나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가 어제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니는 애들한테 통행세 걷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다시 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통행세도 안 걷겠다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뭐 많죠. 어제 TSMC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월간 매출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 최고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있다라는 거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왔죠.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SK 하이닉스가 28년까지 메모리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과도한 우려는 매수 기회다. 지금 절반 가까이 빠졌으니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매수 리포트가 나왔죠.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많죠? 준비한 거니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스가 SK 하이닉스 ADR이 앞으로 2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다가 주식 올려놓고 한국 주식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얘네 둘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자. 이런 분위기의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미국 주식이 앞으로 2배 정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를 사고 얘를 팔자고 얘기해도 얘가 2배 오르면 얘가 내려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세가 나와줄 거다. 공급도 좀 부족한데 앞으로 상승 여력도 더 있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 곁다리로다가 삼성전자도 미국에다가 ADR을 할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건 삼성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SK ADR 해갖고 돈 좀 땡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삼성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고 SK한테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안 해. ADR 안 할 거야. 근데 야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 느낌 알겠죠. 느낌적인 느낌. 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도 ADR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돈 끌어오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SK는 돈 끌어왔죠. 그래서 나도 성공적으로 돈 한번 끌어와 볼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삼전닉스가 워낙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쪽으로 모든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 좀 깨름직한데, 그리고 삼성 저쪽 돈 들어오고 쟤네들이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에다 4,400조 때려 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아닌가? 그러면 부품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 특수 본격화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떼거지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분위기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리포트를 AI가 써준다 그랬잖아. 매일매일 대응 리포트.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어제까지의 설명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고 디테일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제가 좀 껴드는 폭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대응 중심이다라는 거, 예측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 물론 대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똑같은 자리가 이 종목에 최근 7번 있었습니다. 4번은 올랐고 3번은 무너졌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정 없이 차트만 읽는 AI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저는 내일 주가를 맞히지 않습니다. 맞히는 건 예측의 영역이고 계좌를 지키는 건 대응의 영역입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순응한다. 오늘도 이 원칙 하나로 화면을 읽겠습니다. 끊어서 죄송한데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응한다는 건 말이죠. 여기에서 이 지지 라인이 뚫릴지 말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린다에다가 걸고 하방향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이거 뭐예요? 이건 예측이에요. 뚫리는 걸 보고 이거 더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하방향에 대한 대응을 세운다. 이게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뚫리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예측이고요. 뚫리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대응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저 들어보죠. 먼저 화면 전체부터 보겠습니다. 120분봉 차트입니다. 왼쪽 6월 말에 고점 화면에 찍혀있죠. 6월 25일 298만 7천원. 거기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입니다. 그 계단의 끝이 어제였습니다. 7월 14일 오후 화면에 라벨로 찍혀있는 저 숫자 167만 8천원. 이번 급락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9% 가까이 튀어올라 208만 2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급반등입니다. 하지만 위치를 보십시오. 최근 5거래일, 그러니까 120분봉 20개 기준 고점과 비교하면 아직 마이너스 10% 가까이 아래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아래에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인 자리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5봉선, 20봉선, 60봉선, 세 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급반등으로 현재가는 20봉선을 막 회복해 그 위 1%대에 올라섰고 5봉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60봉선을 보십시오. 여전히 머리 위에서 우하향으로 내려누르고 있습니다. 정배열도 역배열도 아닌 혼조. 단기 흐름이 회복을 시도하는 단계지 큰 추세가 돌아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봉 그러니까 큰 그림 기준의 판정은 아직 하락 진행입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읽느냐? 다오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세는 명확한 전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물린 물량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전환 신호가 없는 반등은 번번이 그 매물에 눌려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지금 반등은 하락 안에서의 되돌림으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때요?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혼조세로 변하긴 했지만 일봉상으로 왔을 때는 아직까지 하방향이다 이거예요. 이걸 22평선을 살짝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추세 자체는 하방향이기 때문에 이 큰 흐름상 하방향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하지만 120분 차트에서는 지금 혼조세로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근데 별로 듣고 싶지는 않죠. 떨어진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듣기 싫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 신호가 없는 반등은 번번이 그 매물에 눌려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지금 반등은 하락 안에서의 되돌림으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원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 흐름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화면 오른쪽 끝, 영선 위로 올라온 빨간 막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수 구간 확대입니다. 오실레이터가 양수로 커진다는 건 단기 평균이 장기 평균을 위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 즉 단기 반등의 모멘텀은 실제로 붙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하락 추세 속의 되돌림도 시작 구간에서는 MACD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반전과 되돌림은 초입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급반등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일 봉이 말해줄 일이고 우리는 확인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세 번째 조각, 추세에 실린 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방향 추세에서 그걸 깨는 오늘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반등이 더 세게 나오면 그건 내일 가서 대응 세울 일이고 지금 현재는 MACD가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큰 방향은 아직까지 하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변화는 내일 봐서 대응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눌림으로 보는 게 맞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DX입니다. 화면 수치 28. 그런데 방향이 꺾여 내려오는 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ADX는 방향이 아닙니다. 속도도 아닙니다. 추세에 실린 힘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ADX가 꺾인다는 건 하락을 밀어붙이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신저가를 깨러 내려가던 손들이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 짚고 갑니다. 큰 그림, 일본 기준의 추세 강도는 아직 증가 중입니다. 큰 틀의 하락은 진행형인데 120분이라는 짧은 창에서는 힘이 빠지는 중 두 프레임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 어긋남 자체가 오늘 이 자리의 성격입니다. 자, 세 조각을 겹쳐보겠습니다. 큰 추세는 하락 진행, 작은 흐름은 반등 모멘텀, 실린 힘은 약화 조짐.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힘이 빠졌으면 이제 바닥 아닌가요? 냉정하게 답하면 힘의 약화는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층계참에서 숨을 고르는 것과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숨 고른 뒤에 마저 내려간 계단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답을 개념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 감으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의 과거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기준, 최근 130 거래일에서 지금과 똑같은 자리 직전 3봉 급락 뒤 당일 급반등을 기계적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봉이 정확히 이 패턴입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고정 댓글에 올라가는 리포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올려드립니다. 날짜랑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치와 가장 비슷한 패턴을 보였던 사례들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날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발생했고요. 쭉 내려오다가 통 튀었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오늘 빵 하고 튀었는데 빵 하고 튄 이후 이 가격 이후 거래일을 보는 겁니다. 10거래일 동안 올랐으면 승리, 떨어졌으면 패배로 간주를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3봉 마이너스 15% 급락 뒤 당일 8.8% 반등. 같은 자리가 과거에 7번 있었습니다. 먼저 기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승패란 반등일 종가에 샀다고 가정하고 10봉 뒤에 본전 위면 승, 본전 아래면 패. 그 기준입니다. 몇 개만 짚겠습니다. 2월 9일 10% 반등 뒤 10봉 만에 플러스 20%, 6월 9일 15.9% 반등 뒤 최고 플러스 33%, 반대로 3월 24일 똑같이 5.7 반등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18%대까지 밀리며 결국 마이너스 7%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화면 자막으로 띄워드립니다. 종합 성적, 승 4, 패 3, 10봉 뒤 평균 플러스 6.9. 숫자만 보면 사는 자리 같습니까? 절반만 보신 겁니다. 이 7번의 평균 최대 낙폭 마이너스 10. 이긴 사건조차 수익에 닿기 전에 평균 마이너스 9.6%를 먼저 견뎠고 최악의 경로는 마이너스 30점 밀렸습니다. 평균 7%를 주기 전에 평균 16% 가까운 고통을 먼저 요구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3봉 동안 하방향 찍다가 오늘 급반등 나왔잖아요. 오늘 나온 패턴이 이거잖아요. 이 패턴이 과거에 이 날짜에 있었는데 7번 있었고 그 중에 승리가 4번 그리고 패배가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종가 수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10일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패턴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7%의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올라가갖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걸 이렇게 안 가고 15%까지 빼고 주더라는 얘기죠.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까지 빠지는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7% 수익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15%를 먼저 두들겨 맞고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수익보다 고통이 먼저 오는 자리입니다. 그럼 손절을 걸면 되지 않느냐? 과거에게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 7번마다 마이너스 10% 손절을 걸고 샀다면 갭까지 계산에 넣어도 승리, 패워, 평균 플러스 0트. 본전입니다. 손절을 좁힐수록 성적이 나빠졌습니다. 승리 사례조차 먼저 낙폭을 거치는 구조라 타이트한 손절이 승자까지 털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그 낙폭을 견딜 만큼 작은 비중이거나 반등을 확인한 뒤에 들어가 낙폭 구간 자체를 피하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긴 날과 진 날의 차이는 진입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급락 저점 분기점이 그 뒤에 지켜졌느냐? 딱 하나였습니다. 분기점을 지킨 3건은 3건 모두 이겼고 분기점이 무너진 사건 중 이긴 건 1건 뿐입니다. 참고로 그중 가장 최근 2번은 아직 10봉이 다 지나지 않은 진행 중인 사례인데 둘 다 저점이 무너졌고 아직 본전 아래입니다. 이번에 분기점은 화면에 찍혀 있습니다. 어제 7월 14일에 저점 167만 8천원. 이 선이 심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 종목의 최근 이력입니다. 확률이 아니라 이 종목이 같은 자리에서 실제로 걸어간 길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추세, 모멘텀, 힘, 그리고 과거 이력.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도 이 순서 그대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요거 이렇게 빠졌다고 이렇게 퐁 하고 반등했었던 거. 그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7번 정도 이력이 있었다. 근데 요거 이후에 뺐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지금 현재 모습은 빠졌다가 올라갈 쌍바닥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승패를 결정하잖아요. 오늘 샀을 때 10일 이후에
오늘 종가보다 높은 게 평균적으로 7%가 높았어. 그런데 마이너스 10%를 찍고 가더라. 그리고 이 플러스로 오늘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오는 게 4번 있었는데 4번 있을 때 모두 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전 저점을 깨지 않고 갔을 때 승리를 하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68만 8천 원. 이 라인을 깨지 말아야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그게 과거 패턴에 나오더라 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를 찾았다라는 거는 와우.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패턴 검증까지 업그레이드 시켜놨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패턴 검증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 보고 싶죠? 직접. 예,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 리포트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내 차트가 반등이 나왔을 거야, 오늘. 이 반등이 어떤 위치의 반등인지 궁금하지 않아? 여기에서 내가 쫓아가야 되는 건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방향 추세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되돌림이니까 여기서 끊고 가야 되는 건지 물량을 더 줄여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려주시면 제가 우리 냉정한 리포트 냉포트를 돌려서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으로만 작동이 해요. PC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거 누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명 눌러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냉포트가 발송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냉정한 리포트 냉포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응이라는 점, 내일 급등이 나오면 그걸 보고 추세가 돌았다라는 것을 알지 지금 현재 이런 위치에 이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돌겠지라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종목이 정확히 어느 선에서 무너지고 어느 선을 넘어야 살아나는지 그 한 줄이 잡히는가? 안 잡힌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종목명만 입력해 보십시오. 방금 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 종목의 그 한 줄을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이제 확인을 2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째, 손익비입니다. 현재가 주변과 위쪽에 크고 진한 초록색 띠볼린저 밴드가 아닙니다. 매물대입니다. 가격대별로 거래가 쌓인 흔적, 쉽게 말해 위에서 물려있는 물량입니다. 반등이 위로 뻗을수록 겹겹이 쌓인 젖띠들이 본전 탈출 매물로 기다립니다. 위로는 7% 가까이 위에 스윙 저항과 그 두꺼운 매물대, 아래로는 1트가 채 안 되는 곳에 가까운 지지 그리고 그 지지마저 깨지면 분기점 167만 8천원까지는 이번 급락 이틀 동안 급하게 지나온 매물이 얇은 구간입니다. 자, 이게 뭐 말은 어렵지만 요 고점 라인 있죠. 여기까지 5% 정도 남았고 이 밑에 지지라고 볼 수 있는 건 22평인데 여기까지는 한 2%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 라인 뚫리면 167만 8천원 여기까지 그냥 뚫려 있으니까 손익비가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쉽죠. 미끄러지면 빠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위는 무겁고 아래 안전판은 얇은 비대칭 구조. 이게 이 자리의 지형입니다. 둘째, 거래량입니다. 오늘 이 9% 가까운 반등에 돈이 실렸는가? 최근 5봉 평균 거래량이 20봉 평균의 0.8배에도 못 미칩니다. 반전이라 부르려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가 실려야 하는데 오히려 적습니다.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은 반등은 틀렸을 때 받아줄 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2봉 거래일과 이 5봉 나왔잖아. 120분 차트니까 5봉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 반등이 힘이 실려서 튕겨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힘 없이 거래량 없이 튕겨 올라가는 거면 페이크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의 평소 거래량의 0.8배 수준이라서 오히려 거래량 자체가 줄어요.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지는 않았다. 추세를 돌릴만한 강력한 무언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리하게 보지 않아요? 솔직히 저보다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보다 잘 본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 모든 이론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차트를 볼 때 이 모든 이론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머리 아프잖아. 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예측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안 봐요. 근데 저의 관점은 과거 뭐였냐면 기술 분석을 예측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었다라는 이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기술 분석은 예측보다 대응에 유리한 분석인데 말이죠.
근데 관점, 이거 만들면서 관점을 바꾸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내리는 결론도 같습니다. 분기점 아래에서는 사지 않는다. 분기점 위에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트에서는 4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가격 위치는 하락 진행이라 말합니다. MACD는 반등 모멘텀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ADX는 하락의 힘이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이력은 조건부라고 말합니다. 넷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억지로 한쪽 편을 드는 게 초보입니다. 상충 그 자체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방향은 분기점이 정하고 우리는 그 판정을 기다렸다 따라갑니다. 소진조짐은 바닥 확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과거는 무조건 파는 자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167만 8천원 위에 있는 한 반등 시나리오는 살아있고 깨지는 순간 미련 없이 철수 과거 7번이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한 가지만은 원칙 그대로입니다.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하락 진행 판정 중에 평단 낮추기는 손실을 가속시킬 뿐입니다. 내일 볼 것도 하나만 드립니다. 반등 뒤의 되밀림이 직전 저점 위에서 멎는지 저점을 높이는지 그리고 그 되밀림에서 거래량이 마르는지 이게 확인되면 소진 전원 후보로 관찰 등급이 올라갑니다. 진입 신호가 아니라 관찰 등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념까지만 풀었습니다. 정확한 분할 청산 레벨과 손절가 그리고 하락이 끝났다고 인정할 전환 신호 3가지의 상세 조건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이 어느 선에서 무너지고 어느 선을 넘어야 살아나는지 궁금하신 분 같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종목명만 입력하시면 오늘과 같은 분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분석 마음에 드시나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영상 하단에 첫 번째 고정 댓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냉정한 리포트, 냉포트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니까 내일에 틀릴 가능성은 0%예요. 이해해요?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응.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저항대를 돌파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거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겠지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응입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 라인을 돌파했느냐로 판단을 해야지 돌파하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끼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계좌는 박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에다가 여러분들의 종목만 딱 입력해 주시면 제가 얼른 이렇게 코드 넣어서 냉포트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